피디님, 기침을 많이 하시네요. 네. 원장님, 요새 황사잖아요. 이게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오늘 저녁은 삼겹살 혹시 어떠신가요? 미세먼지 때문에 왜 삼겹살을 먹나요? 삼겹살로 이렇게 기관지도 씻어내고. 삼겹살로는 기관지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방영웅 김지웅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되면 날씨가 좋아서 많이들 야외로 나가실 텐데요.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황사와 미세먼지입니다. 오늘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사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한 형태로 바람에 의해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먼지와 모래, 그리고 각종 미생물과 화학물질이 섞여 생긴 공기 중의 오염물질입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중국과 몽골 지역에서 생기지만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인체의 호흡기로 쉽게 침투해서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눈과 코에 자극을 주어 비염, 결막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 어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등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실 황사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 신라시대에도 흑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존재해온 현상인데 요즘 더 논란이 되는 이유는 황사가 올 때 급격히 산업화하고 있는 지역을 거치면서 황사 속에 납, 카드뮴, 니켈, 크롬 등 중금속의 농도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황사와 미세먼지 입자는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매우 작아서 코와 구강, 기관지에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에 스며들어서 기관지에서 다른 인체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그로 인해 호흡기 질환으로 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등이 증가하고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폐 기능이 떨어지면서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과 악화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황사가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비염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를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몸속 곳곳에 퍼져서 염증을 일으켜서 손상을 주기도 하고 게다가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초래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세먼지는 바깥에서 숨 쉴 때에도 흡연을 하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삼겹살이 미세먼지를 배출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노폐물 배설에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삼겹살을 구울 때 실내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소 2배에서 7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에 체내 미세먼지를 없애려 집에서 삼겹살을 굽는 것은 오히려 지양해야 합니다. 게다가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삼겹살에 함유된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할 경우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서 미세먼지 혹은 황사 성분의 침투가 더욱더 쉽게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상시에 금연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도라지는 가래를 줄여주며 기침을 완화하고 기관지 점막의 염증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에서 약재명으로 길경이라고 하는데 이 길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길하다 길, 뿌리줄기 경으로 몸에 이로운 줄기라는 의미입니다. 가래를 사귀고 기침을 멈추며 폐기를 잘 통하게 하고 고름을 빼낸다고 하였습니다. 일종의 천연 진해 거담제인데요. 저 역시 한약을 지을 때 염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오신 환자분들에게는 이 도라지를 자주 처방하기도 합니다. 얇게 편썰기를 한 도라지 50g과 감초 6쪽, 물 1리터를 준비해서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달여 드시면 됩니다. 하루 2-3회 혹은 숭늉처럼 수시로 마셔주시면 좋습니다. 꿀과 곁들여서 마시거나 씹어 먹어도 좋습니다. 사실 도라지와 감초를 합한 것을 동의보감에서는 감길탕이라고 합니다.
5가지 맛이 나는 오미자는 성질이 따뜻하고 폐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의 점막을 보호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보통 한의학에서 오미라고 하면은 산, 고, 감, 신, 함,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맛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맛 중에서도 오미자는 신맛이 가장 강한 편입니다. 또한 기침을 먹게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기침하고 상기가 되면서 몸에서 열이 나는 경우를 치료한다고 했는데 숨을 헐떡이며 건조하여 말라서 생기는 마른 기침에 좋습니다.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로 건조해지고 말라있는 기관지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오미자를 전기를 잘 새어나가지 않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정액이 나도 모르게 흐르는 남자들에게 사용하는데요. 그만큼 기운을 수렴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기 부족을 보호하고 정력을 강하게 합니다. 본처정화에는 부족한 것을 보호해주고 음경을 단단하게 하며 남자의 정을 북돋아준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음경이 발기되지 않는 증상에 햇 오미자 한 근을 가루내서 약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3번 술 한 잔과 복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일 이상 복용하면 10명의 여자를 거느리며 사시사철 끊지 말고 복용해야 약의 효능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라는 뜻이겠지요. 오미자차는 오미자 40g과 물 1.8리터를 강한 불로 10분가량 끓인 후 오미자 건더기를 건져내고 마시면 됩니다. 오미자 특유의 신맛이 싫다면 꿀이나 과즙을 넣어서 마셔도 됩니다. 완성된 오미자차는 냉장실에 보관해서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오미자, 맹문동, 꿀, 인삼 등을 배합해서 사람의 맥을 살려 원기를 보충한다고 하는 생맥산이라는 여름 보약도 있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조선시대 왕들이 여름에 수시로 마시던 보약이자 음료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덕이 있습니다. 더덕무침, 더덕구이 참 맛있죠? 본초 강목에는 더덕은 산이 선물하는 귀한 약재로 도라지와 더불어 기관지와 폐가 약한 사람들에게 좋다고 하였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폐 속의 기운을 보하여 감기와 산통 그리고 잠이 많은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정조임금이 마시는 탕약에는 인삼 대신 더덕을 넣는다고 하였는데요. 평상시에 열이 많고 성격이 불같던 정조임금에게 맞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더덕의 효능으로는 인후염 등 염증 질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한 몸속에 독소를 배출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 트러블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식품이면서도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은 한의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가장 자연스러운 건강관리법입니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을 통해서 인체 오장육부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영양을 보충하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학의 기본 이론 중 하나인 것입니다. 계절에 맞는 식품과 자신의 체질에 맞는 식품을 잘 활용해서 건강한 몸과 즐거운 삶을 누리시기를 저 한방영웅이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